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편도가 너무 부어가 목이 많이 아파서 방송을 좀 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봄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우선 두산이 브라코 어제 좀 빠지더만 오늘 조금 회복을 했네요. 근데 결국은 행복했죠, 그죠? 자, 다음 달부터 자, 3월 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주총은 뭐 고만고만했고, 다음 주부터 국내 회사들 올해 2023년 1Q 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4Q 실적보다는 올해 1Q 실적이 가이던스는 더 잘 나와 있어요. 현재 예, 어제 작년 4Q 같은 경우는 327억 순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1Q는 635억.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 금융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얘들 두산이라는 네임을 뗐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도 이제 들어가지 않고 아마 그래서 이익이 거의 더블 나네요. 더블 정도 나면은 그게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Q 실적은 좀 더 늘어납니다. 한 100억 정도. 올해 EQ 같으면 올해 6월까지죠, 그죠? 자, 그래서 투자인 프로아코어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그로 단정을 재무적인 것만 보더라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영업이익 플러스 순이익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주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수급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수급에 따르는 주가의 높낮이가 격차가 또 얼마큼 될지 그게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저도 좀 긴장을 했던 게 주간 단위로 보면은 현재 어저께 내려갔던 게 월간 단위죠. 월간 단위로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1월달 이제 거의 30% 빠진데 밑에 꼬리 들고 위로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7전은 대가 무너지면 좀 힘들어져요. 다시 또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올리기에는 과연 이만한 수급에 따르는 끌개가 이 정도 끌어올릴 만한 끌개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 재건사업 그죠? 물론 틸케도 포함되겠지만 예. 그리고 매출이 엄청난 매출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단지 요선 요 전고점을 뚫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찾기도 해보고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끄집고 올라가야 될 만한 끌기가 뭐가 있는지. 그러나 재무적인 거로 봤을 때는 요선 3월 10일선 8,600원 8,600원 5일선은 8,600원 9,000원까지 요선까지 올라가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보입니다만은 그 이상은 뭔가 회사에 모멘텀이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그런 모멘텀이 노후기를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데는 또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면 좀 줍줍이 하시더라도 올라갈 때는 가능한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대충 8,000원대에 저희들이 좀 많이 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래 들어온다고 이야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오판이지 싶습니다. 좀 지켜보시고 7,850원 7,800원을 뚫는지 1차적으로 7,800원에서 850원을 뚫어야 8,000원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 5% 6%를 끄집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날 3월 20일 날 보면은 7,800원 한번 갖고 밀려 꼴딱 내려버리고 다시 한번 3월 24일 날 한번 또 치고 올라갈 듯 하다가 꼴딱 내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하방 받아버리고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지금 이게 해석적으로 봤을 때 차트 해석적으로 봤을 때는 털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털고 간다고 봤을 때 끌게는 1Q 실적 발표입니다.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요 끌기에서 8,000원을 뚫는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끌기에 8,000원을 뚫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격 매수는 자체를 좀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로 올라갈 확률적으로는 수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확률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 네, 네, 그래서 21선을 뚫고 해야 돼요. 21선. 5일선은 아마 더 꺾이고 내려올 것 같은데 21선을 누른 그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21선을 뚫고야 매수 들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HMM 지긋지긋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5개월 좀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지긋지긋기 시작해요. 예, 또 말씀드리지만은 2,000원에서 2만원에서 21,000원 안에 가치가 있는 가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HMM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부채 정리 방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주가의 변동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주가는 그게 신호탄이지 보이지? 놓을 거 다 나왔습니다. 다 놓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신호탄이지 싶어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여기 또 애매해지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실은 이거 보면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데 2분기 실적이 좋아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제법 좋습니다. 거의 150% 올라가 있어요. 지금 추정치가 2분기 실적이. 그렇다면 추정치가 올라간다면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CFI 선박 운임 준수 운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가능성이. 이런 것들이 거의 8, 90% 제가 해본 경험이 정확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가 피크가 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이 전환사채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게 예상한다는 게 희망이 아니고 해결 방법이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지금 다들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 했을 경우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27,000원, 3만원, 35,000원은 저는 아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1차 관문인 주총 3월 31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결정적일 거고 1차 관문 끌기는 아마 그때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모멘텀을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3월 30일 같으면 금요일이죠. 아마 수목 이틀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틀 정도에 그렇게 하방은 없이 싶고 상방도 없이 싶어요. 대충 이 정도 끌고 안겠나. 물론 예상해 보면 앞으로 5%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는 건 내려가 보자.
여기서 내려가봤자 한 1, 2%, 2, 3%, 올라가는 건 4, 5%. 이렇게 보시고 3월 31일 이후 4월 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매각 릴레이에 이 회사의 주가의 수급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루하루 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앞을 보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결코 실망시키는 주가는 아니지 싶어요. 앞으로의. 그래 봤을 때는 요런 끌기가, 요런 그래프의 끌기가 요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 하프 정도까지 가는 끌기가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요 저점으로 봤을 때 요까지 가요. 요 저점 봤을 때 요래 올라가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요래 해봤자 월별로 보면은 요선밖에 안 돼요. 지선을 보시면 현재 이에서 월별로 보면 요선입니다. 그죠? 요 3만원을 뚫어야 돼요. 요 3만원을 뚫어야 되는데 이 끌기가 앞으로 50%라면 50%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딴 거 없습니다. 연구체의 전환사채의 해결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매각에 따르는 배당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받쳐줄 건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논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1차 관문 현재 요 2021년 3월달 밑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점을 요 3월달을 끄집고 올라가 보니 여기까지 딱 올라가면은 27,000원입니다. 27,000원. 그래서 1차 관문 27,000원을 지켜봐야 돼요.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자, 거래를 보시면 한 달 3월달 거래량이 4억만 주예요. 4억만 주. 현재 3월달 거래량 보면 2,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4억만 주하고 2,400만 주하고 천지 차이죠. 그죠? 거의 몇 배요,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는 얘들의 매각 방향이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급은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면 분명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주가로 저희들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조금 여유를 좀 더 가지시고, 어제 19,000원이 2만원이 무너졌다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불안하시고, 결국 그래봤자 돌림방입니다. 돌아가요. 왜 그러냐니 거래가 없어요. 100만주 뭐 150만주 이렇게 거래 가지고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질 흘러내려요. 흘러내리지만 이 내리더라도 내리는 한계가 있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요 121선이 121선 121선 2700원 650원 한번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이거 2700원을 한번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한 3% 정도 되네요. 3, 4%. 자, 지켜보시죠. 이거도. 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 주총이 그렇게 인생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주총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확한 대답은 놔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대답은 놓는 것에 따라가 아마 전체적으로 방향이 한번 1차적으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시고 또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이 좀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중공업은 지금 올해 EQ는 흑자입니다. 흑자. 얘들 그거로는 80억 정도 흑자예요. 영업이익은 한 300억 되고. 근데 1Q는 마이너스 60억인데 웃긴 게 작년 4Q가 적자가 2,800억입니다. 작년 4Q 적자만 2,800억을 60억으로 줄인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얘들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십몇 년을 죽을 쓴 주가들이 대놓으니까. 그러다가 현대인프라코처럼
있는 주식 전부 감자시켜버리고 새로 발행한 유상증자에서 새로 자본금을 새로 만든 것 똑같은 경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프라코도 그 한 해를 버티내고 작년에 영업을 잘해서 올해 4천원대까지 갔다가 거의 9천원대까지 한번 봤잖아요. 그죠? 삼성중공업도 그렇지 말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현재 좋고 올해는 실적이 흑자 전환도 하기 때문에 저도 재물을 보고 일단 들어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한 이 종목들은 저도 바보가 아니고 그냥 사는 주식들 아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음, 기대 이상의 효과를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또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하나 정거사 추정치 예상 추정치가 거의 7천원이 나왔더라고요. 7천원 그죠? 7천원에 나와주면은 40%입니다. 현재에서 40%. 그러나 7천원까지 아마 제 방송 중에 한번 그 이야기 한 7천원까지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6,400원부터 스타트 합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번 달 말이 될지 4월달 한 달까지 갈지 그죠?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가. 그러나 이렇게 흘러내린 만큼 다시 반등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네, 그래서 스타트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를 5,400원 흘러내린 요서 딱 중간 지점인 60일선과 120일선 뚫는 순간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끄집어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 정도거든요. 10%는 진짜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묻어 두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주식은 현재 올라가는데 사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추격 매수 하시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중공업만큼은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주식이라고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내일도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실익을 볼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물론 내일 1% 2%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5,400원, 5,500원까지는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파는 자리가 모아가는, 수익을 보기 위한 모아가는 자리니까, 뭐 공매도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는 있잖아요. 5천원짜리 만원 미만의 주식의 공매도는 공매도라고 보지 마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면가 5천원짜리 6천원 5천원짜리 공매도를 때려봤자 20% 때려봤자 6천원짜리 20% 때리면은 262 4,800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금리로 따졌을 때는 얘들은 그 정도 때려가지고 주가를 4천원대로 눌리고 계속 있어야 될 주가예요. 근데 그만큼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단가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종목의 단가가 너무 싼 거는 공매도를 안 때리면 주가 끄집고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만 안 하더라도 왜 이렇게 수량이 많은 이유가, 이 수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만짜리 같으면 결국 뭐냐면 4,625주의 거래량만 매도가 걸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량이 많이 보이지만은, 많아 보이는 거지만 거래량이 결국적으로 이게 5만원짜리 같은 경우, 5만원짜리 같으면 56만 주 거래한 겁니다. 56만 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5만원짜리 할 때. 자, 그리고 5원뛰기, 10원뛰기 하는 이런 주식들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원래 삼성중공이 10억만 주입니다. 10억만 주.
나와 있는 거래량이.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를 많이 때린다고 이렇게 공매도를 290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때린다 해가지고 주가가 하방을 받는다 보면은 아닙니다. 그냥 거래량이 필요한 자전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하방 잡고 하방 2, 3%, 1, 2%, 상방 2, 3%, 1, 2% 잡고 기계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보시면은 자 보세요. 한번 10% 올라갔을 때 4,500만 주, 1,600만 주 이게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1월 31일 날, 2월 1일 날 공매도 현황을 보면은 보시죠. 그죠? 공매도 현황 이해가 가시죠? 이래 거래할 때도 공매도를 쳐요. 100만 주씩, 30만 주, 20만 주씩 때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지금 많이 빌려줘야 돼요. 금리가 더 나요. 주가의 반영보다는.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대주주들은 이 주식을 빌려주다 편안한 마음으로 빌려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가가 워낙 저평가에 빠져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얼마 내리지도 못해요. 끄집어 올리는데 예? 희망을 거는 주식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올해부터는 틀리진다고 이제. 그래서 아마 정거사에서도 지금 바이를 정하고 예상 금액을 7천까지 올렸을 겁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 가장 크게 움직일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상승 모멘트가 힘이 좋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 이 배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현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철판 후판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앞으로 좋아질 주식들은 이 주가야 코스피가 어떻게 됐든 그나마 버티주고 빠질 때 버티주고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삼성, 그 다음에 중공업, 그 다음에 처음에 어차피 매각 이벤트 보고 들어간 거니까 이건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항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호텔 신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벤트나 아니면은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한 2차 전지주나 이런 데는 저는 아예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거. 저기 금요일날 중월 방송에서 말씀드렸을까 그런데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번 또 성향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가 또 그런 어떤 투기성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대상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주식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모르긴 해도 제 나이가 아직 이제 환갑이지만 한 10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봤을 때 저는 롱런 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의 수익이 꾸준하게 한 40%에서 50% 정도만 놔준다면은 저는 뭐 거기에 더 이상의 100% 200%는 저는 언감생진 생각 꿈에도 안 꾸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뭐 한번 또 넣을 수 있는 수익도 있겠지만 애초에 바라지 않고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 변동에 따라 가지고 몸살일 때 몸살이고 들어갈 때 러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도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온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반드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믿고 보는 주식이 아니고 확신을 하십시오. 첫째, 재물을 보시면 돼요.
재무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지만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분기별, 반기별, 연별 재무 보고서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일단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뭐 그렇게 뭐 힘찬 날도 아니고 가서 보합이라 보시면 돼요. 또 내일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또 내일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단지 현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다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 한번 쇼크를 받은 것들이 어린 때문에, 자 그러면 쇼크 받으면 이게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연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현재 상태는 금전적으로 좀 진정이 되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요걸 또 진정시키는 데는 또 한 며칠 가게 됩니다. 며칠. 거의 지금 일본 지난주가 거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안정돼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게 일본 신호탄이 원화입니다. 원화에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의 변동성,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 또 2년물도 한번 보긴 봐야 돼요. 하지만 기준점은 10년물 채권금리가 변동폭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공포지수, 빅스라는 공포지수, 요거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안정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를 보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용경색이 생기고 분명히 한 번 더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돈 싸움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요. 죽을 놈을 살려주니까 지금 변동이 심해지는 거고 반드시 누구 하나 죽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자, 그 전에 우리들이 수익을 보고 빠져놓을 수 있는 거 빠져놓아서 현금을 비축해 놨다가 정시가 개박살나고 꼬꾸라질 때 그때 웃으면서 바닥에서 쭈쭈배가 내년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 연말 내년 연초에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제 방송은 깊이 고찰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종목을 선정해가 제가부터 먼저 매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목이 좀 안 좋지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